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이번 한 주는 주 초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죠. 금요일까지. 그 과정 속에 증시도 날씨와 비슷하게 매일같이 하락하고 또 하락의 폭을 깊게 만들어 가면서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이 붕괴되고 2차 전지 쇼크에다가 난리도 아니었던 시장이 폭풍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보면은 이제 비가 또 그치고 다시금 폭염이 좀 찾아왔는데요. 그렇듯 금요일날 국내 증시도 하락을 멈춰주고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단은 소폭이지만 반등을 해줬고 코스닥도 아주 미미하지만 0.03% 상승해 주면서 일단은 하락을 멈춘 거에 위안을 삼아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7월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전 시장하고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하나의 코스닥 이 박스권이 이탈을 하면서 지금 하락의 폭이 조금 깊었죠. 그래서 이 하락의 강도가 그 전보다 크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은 이상은 시장은 조금 더 추후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로 일단은 큰 틀에서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데요. 최근의 시장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지수고요. 지수는 지수고 산업과 섹터는 별개의 문제다. 지수가 빠지니까 이런 종목군들 우려감에 오히려 개인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쇼핑을 해버리면서 개인들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방산과 조선 섹터가 되는 거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쇼 배팅이 진행이 되면서 롱숏 플레이가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살아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시총 상위를 이끄는 쪽.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흐름 속에서 다음 달 이제 말에나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단기간에 큰 폭의 반등보다는 약간 좀 옆으로 늘어지는 성격에서 이제 8월 초순은 지나야 좀 반등의 폭이 강하게 나오지 않겠냐 정도를 생각해 보면 현재 시장에 대안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선택지가.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거래 대금이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5조를 이탈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는 5조 6천억이 나왔다. 라는 거를 보면은 얼마만큼 시장의 투심이 약한지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심도 약한 상태에서 시장 전체적인 신용 이 장고 추이는 여전히 20조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만약에 반등했다 밀렸을 때 이 매수의 주체가 특히 코스닥이 약합니다. 그 전보다 더 약해졌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은 지금 낙관하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IT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약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의 확실한 바닥을 좀 더 기다리면서 강한 종목에 최대한 이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 시장이 강하다,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구조적 성장이라든지 뭔가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가는 이 구간을 진입했다든지 각각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흐름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우리가 고려를 해서 잘 대응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네, 카페 가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시장에도 반도체는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 방산 또한 조정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알테오제는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여전히 상방에 유지를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9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 그다음에 셀트리온 반등, 그 외 뭐 바이넥스도 신고가 영역에 있죠. 그렇듯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 종목 안에서도 덜 올라가는 종목군들 찾아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봐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강하게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안에서 잘 골라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따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싶고, 마지막으로 시장 거래대금이 적을 때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적은 거래대금이라는 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면서 지켜 올리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그쪽에 비중을 시키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시 이쪽을 차라리 보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태반은요, 최근에 뭐 트럼프, 해리스 뭐 이런 쪽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이슈를 찾아가지고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는 전략뿐이 없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속에서 일부 그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시간 외에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일부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 정도 보다 조금 더 오른 상태에서 일단 미 증시는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반등을 했어도 음봉 마감입니다. 결국은 음봉 마감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반등했지만서도 매도세가 강하다, 반등했지만 매도세가 강하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반등했지만은 여전히 조금 하락에 비해서 반등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일라일린이나 노보노도 이러한 흐름이고요. 대신 이 제약바이오 ETF 강한 상태, 로키드 마틴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쪽이 더 강한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은 강한데 반등의 강도가 약하다, 하락은 강한데 반등의 강도가 약하다라는 점을 봤다면, 미국을 이제 끌고 왔던, 미국 증시를 끌고 왔던 게 이 AI 관련된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을 못하면 국내 이제 이 연관된 산업들의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는 없겠다라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금요일날 가장 특징적인 게 이 코스닥 거래대금이에요. 5조 6천억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13조 정도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뭐 시장 대비해서는 뭐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가 많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나쁜 모습은 아닌데, 거래대금이 완전 씨가 말라버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시장이 이만큼 힘이 없구나,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에 코스닥은 좀 밀리는데, 이 지수 하락은 2차전지가 조금 지휘하면서 좀 빠졌죠. 2차전지와 반도체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뭐 2차전지는 에코프로 BM이 3.8%가 빠졌으니까 그러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시장 최근 하락에 대한 귤적 반등 진행 중이고, 여러 경제 지표는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은 9월 보험적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모습이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간 미증시를 끌고 온 AI발 투자가 회의론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MS, 메타, 아마존 등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AI 관련 매출, 그리고 계획, 그리고 또한 오픈 AI 이슈 등을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냥 조금 관망이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SK 하이닉스 저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이제 저는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시간 외에서 좀 산 물량, 금요일날 좀 팔고 나머지만 좀 가지고 있고, 뭐 올라오면은 뭐 짧게, 이거는 뭐 주도주 121선 그냥 간단한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본 거라 뭐 간단하게 팔 건데, 이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아 보인다. 세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조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급을 봐야 되겠죠. 결국은 대형주는 이 시가총액 150조, 140조 하는 기업들이 프로그램 매수 없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야 강한 장대 양봉도 언제든지 나오겠지만은, 그런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강한 흐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외에 미국 시장도 지금 보면 로키드 마틴이 신고가에 러셀 2000이 여전히 좋은 모습 속 바이든 트럼프의 이슈와 행보가 계속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말에 가상화폐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좀 했었는데요. 내용은 그래요. 미국에서 이 전략적으로 가상화폐를 비축하는 부분을 매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 비축량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트럼프는 가상화폐가 이 비트코인의 이 가치가 금 전체 가치보다 시가총액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 아무튼 굉장히 긍정적인論을 많이 핍니다. 해리스도 조만간 이 가상화폐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등등 업체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이쪽도 잘 꺾이지 않을 거로 좀 보여주고요. 또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9일 날부터 진행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런 쪽에서 이슈는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테마를 좋아한다면 이런 종목군도 눌리면 보고 뭐 이런 방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재건 쪽도 11월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라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저가 오면 좀 관심 갖는 정도 흐름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주말에 다시 나온 대한고래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테마가 현재 여러 가지가 움직이잖아요. 아침에 재건도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대마도 움직였다가, 그 다음 뭐 해리스의 뭐 낙태법 방지 뭐 이런 것도 움직였다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대장주 위주의 흐름만 좀 아침에 체크를 해서 종목군들 테마는 이쪽에서 도니까 이쪽에서 좀 흐름을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 국내 증시를 보면 특히 코스닥이 대금이 6조가 붕괴되고 5조 6천억이 나오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수급이 죽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개인들 투심은 약한 상태에서 기관과 외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조선과 방산, 금융, 그리고 7월 들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롱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쇼플레이가 명확하게 그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수급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 섹터 대형주가 일단은 금요일날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들고 있는 거는 금요일날 전략 매도를 해 버렸는데요. 뭐 동남아텍도 들고 있다가 이거는 뭐 전날 물량을 좀 줄여놓고 올라갈 때 팔아서 사실 수익도 손실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또이또이 치고 마감을 한 거라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장중에 한 거의 10%까지 올라가서 아무튼 조선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조선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고, 이리저리 분석을 해봐도 이제 뭐 카페 이제 다른 글에서는 정말로 이 근거를 명확하게 대라면은 명확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조정을 받으면 이쪽은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명확한데,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후판이에요. 후판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올라갈 때 이 제품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리튬 가격의 급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종목군들이 죽을 쓰고 있는, 양극재 기업들이 죽을 쓰고 있는 원인은 결국은 리튬 가격이 끝도 없이 빠져버리니까, 끝도 없이. 예? 그러면은 제품의 원가를,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마진이 안 늘어나죠.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재료 비중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후판이죠. 두꺼운 철판인데요. 이 후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계속 떨어져요. 계속. 예? 근데 신조선가는 올라가고 있고 후판 가격은 떨어지고 환율도 좋아. 물량도 늘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이 지금 이제 하반기에도 안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대신 여름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휴가철도 있고 하다 보면은 조업일수가 분명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오는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조금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은 HD 그룹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이들이 올해 컨테이너 수주를 대량으로 했는데요. 저도 이제 주말에 놀란 게 컨테이너선 가격이
그 2년 전 LNG 가격하고 맞먹더라고. 그럼 LNG도 굉장히 고부가치 성가, 엄청 돈이 되는 배라고 했는데 이 그냥 일반 컨테이너 선이 그 가격을 넘었다라는 거는 이익률이 괜찮겠는데 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지금 조선주를 펌핑 시켰던 주된 요인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 자, 그리고 방산에서는 현대로템 계속 관심 있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이제 나올 재료가 있다. 뭔 재료인지는 한번 찾아보시고, 반도체는 균적 반등 시 추격 매수보다 일단 관망이 좋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를 시도 중에 있고요. 바이넥스는 지금 2만원 위로 올려놓으면서 단기 박스권 상단에, 그리고 ST팜은 최근에 실적 쇼크와 시비 이슈 등으로 인해서 좀 못 올라가고 있는데 ST팜도 이제는 봐도 되겠다. 시비 물량이 점차 소진돼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플랫폼에서는 당연히 알테오젠, 리가캠, ABL 3천당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알테는 급락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리가캠하고 ABL 바이오는 개인적으로 보는 타켓 시총이 존재합니다. 박스권으로 대응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급등락이 큰 종목이니까 급등이 나온다면 방사능 치료 퓨처캠도 좀 밀려주면 괜찮을 것 같고, 바이오다인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가상화폐나 이런 테마 쪽은 아마 아침에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돈들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그 대장주만 시세를 강하게 뿜어내기 때문에 그 대장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찌 됐든 테마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게 이제 뭐 대한고래 관련된 이슈들 계속 뭐 나오고 있고, 뭐 가상화폐 관련된 일부 이슈, 그다음에 젤란스키 이슈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어떻게 되게,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기네 영토를 내줄 생각이 없고 러시아는 그걸 가져가야 되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합의가 나올지 이 합의가 나와버리면은 제거는 그때는 되는 거겠죠. 그때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MS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크 실적 발표는 단기적으로 알테오젠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8월 1일부터 이제 그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콩콜이 오히려 단기 반등하고 나서 콩콜이 나오면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메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급락을 만들었던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예? 삼성전자 콩콜하고 올랐는데 메타 급락으로 반도체 다 급락하고, 그 다음날 뭐 애플 뭐 실적 발표하면서 인텔 실적 발표하고 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잠깐 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하락은 굉장히 깊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으니까 균적 반등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122평선 근처에서 단기 균적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뭐 균적 반등, 이번에는 122평선을 잠시 깼고요. 잠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럼 뭐 많이 가면 이 정도 가서 좀 밀렸다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서 빠지고 힘있게 올라가면 되는데, 파동으로 보면 주봉상의 파동으로 보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한 파동이 나와버렸다. 3파동이 1, 2, 3, 4, 5. 그래서 이번 달에 월봉을 마감하는 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을 때 이런 식이죠. 월봉 마감하고 좀 더 밀렸다가 올리는, 다시 내려왔다가 올릴 수도 있는데 못 올려버리면은 단기에 고점 형성을 할 수 있다. 월봉에서 지금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월봉에서 이런 형태가, 파동은 3파동이 나왔으니까 월봉에서 이런 형태만 안 나오면 되지 않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태만 안 나오면 월봉에서, 지금 월봉에서 파동은 분명히 1, 2, 3, 4, 5 파동이 다 나왔으니까 이런 형태만 안 나오면 될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형태가 나오면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 어제 시간 외에서 목요일날 좀 0.5%인가 빠져서 잡아놓고 아침에 이제 뭐 시가해서 올라올 때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중간에 좀 팔고 나머지는 내일 뭐 갭 뜨면 아마 다 던져버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컨콜이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야. 올라갈 때보다 지금 떨어질 때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깊어서 지지는 하는데 마땅히 좀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은 또 안 들어요. 지난번에는 좀 어떻게 좀 제발 떨어지면 잘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실적 발표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밀리고 빅테크가 같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다 반등해 줄 자리에서 반등한 거잖아요. 귤적 반등이 반등해 준 상태에서 귤적 반등이 나온 거라 그냥 대체적으로 이 반도체는 귤적 반등 흐름이다 정도로 봐야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날뭐 이런 의미 있는 고점 구간을 트라이하는 흐름인데요. 트라이하는 흐름인데 이때의 저항이 좀 깊기 때문에 단기간에 돌파는 어렵겠죠. 조정 이후에 뭐 다시 올라가는지 뭐 이런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좀 밀리면서 조정을 받을 때 뭐 바이넥스라든지 뭐 ST팜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바이넥스는 많이 올라왔는데요. ST팜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12 물량이 나오고 12 물량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것 같고 이 10만 원 위에서는 좀 보기는 제가 봤을 때는 부담이고 10만 원 이하권에서는 뭐 이런 추세 보면서 좀 밀렸을 때는 뭐 분할로 잡아볼 만은 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요. 바이넥스도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뭐 추가 시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죠.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딱 그런 구간이라 지금은 뭐 돌파 매매 한다든지 아침에 눌렸을 때 뭐 5일선 매매를 한다든지 딱 그 정도 선에서 매매를 계획해 보는 전략인 것 같아요. 예, 이 윗꼬리를 돌파하고 올라왔으니까 뭐 밀렸을 때 5일선 지지받고 뭐 이렇게 한 번 더 뿜어내는지 그 정도만 보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에서 종목 바로 넘어가면요. 퓨처캠이랑 몇 개. 퓨처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2만원 라운드 피겨 깨는 흐름 예상하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바이오다인 이 종목도 로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계속 기는 흐름 예상해보고 알테오젠 언제든지 조정 나오겠죠. 나오면은 관심있게 봐라. 알테오젠은 나오면 관심있게 봐라. 아직 죽은 것 같진 않다. 죽을 수도 없겠다. 자, 조선 HD 한국조선해양 일단 호실적으로 실적 발표해 놓고 금요일날 어떻게 보면 세론 느낌이 났었는데 이걸 잡아먹는 장대양봉이 출현하면서 일단 시세가 급등을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금요일날 이쪽에서 많이 들어왔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급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막 추격 매수해서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은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선도주죠. 선도주 13만원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을 뚫고 이 마디의 크기만큼 어떻게 보면 추세 추적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 마디의 크기만큼 일단은 M파동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윗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을 볼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추가로 급등한다면 뭐 이런 구간들 눈에는 보이죠. 그래서 많이 조정이 나온다면 최소한 21선까지 이격을 좀 줄이는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관점이죠.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대형주는요 항상 똑같은 게 이격이 21선가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하면 단기 급등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정을 보여요. 대형주는 정직하게 가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 급등할 수는 없다. 지금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다. 옆으로 기는 거라든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다 눌릴 때 이제 잘 보고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STX 중공업 이 친구들 다 좋아요. 다 좋고 한화 엔진까지 몰아서 다 체크를 하고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계속 잘 체크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고요. 현대 로템이 목요일날 매매를 좀 하고 금요일날도 사실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끝내 안 봤는데요. 금요일날 강하게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 근처까지 올려놨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센 거죠. 주가가 보면 11선을 지금 현재 이 종목이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11선을. 그러면 만약에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최근에 이평선은 5일선이 아니라 5일에서 지지를 안 하고 꼭 11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구나. 그럼 빠지더라도 11선 근처에서는 강한 지지를 지금 보이고 있네 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의 패턴이니까. 그래서 11선 지지하는지 혹은 5일선에서 지지하는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하면서 얘가 이제 이 5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단기 슈팅이 한번 나와요. 라운드 피거라. 그 점만 보면서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 그리고 만에 하나 또 무슨 이슈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럼 이런 구간들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은 빠릿빠릿한 종목군들은 이런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 방사는 딱 이 종목까지. 그리고 변압기는 일단은 빼고요. 변압기는 일단 빼놓고 보고 2차전지 쪽이 반등을 좀 못해요. 에코프로 BM도 사실 지금 뭐 반등하는 척하다 밀리고 반등하는 척하다 밀리고 계속 그 흐름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 박스권이 깨져버렸죠. 이 가장 강했던 종목이었었는데 박스권이 깨지고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계속 반등이 시도는 하는데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을 확실히 다졌다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어렵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은 아직 나온 건 아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테마는 최근에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뭐 이런 이 제형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움직이는데요. 일단 대장만 체크해놓고 보면 되죠.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뭐 단기간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대장은 반등할 수 있다 생각으로 SY 스틸텍 정도는 많이 꺾이는지, 이제부터는 위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요. 위로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SG를 한 번 더 당겨 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이 최소한 급락을 해야 된다. 이제는 재건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급락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금요일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트럼프 이 가상화폐 연설을 앞두고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스팸 과다 이슈로 일단 소폭 하락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터친 상태에서 일단 갤럭시아 SM 시간에 한 8% 정도 오른 상태고,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아침에 어떤 흐름을 그려주는지 좀 이쪽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왕고래 쪽도 많이 빠졌는데요. 영일반 쪽에서 안 하고 부산신항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영일반 관련된 뭐 넥스틸이나 뭐 코롱 글로벌이나 이쪽에 걔는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피팅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넥스틸도 영일만이니까 좀 애매하고, 화성 밸브나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뭐 길적 반등 흐름이 나오는지, 많이 밀린 상태인데 이제 뭐 또 이슈가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이 상한가 라인 깨고 내려와서 지금 길적 반등을 하는 겁니다. 딱 이때 만들어졌던 상한가 라인이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바닥은 형성이 되는 거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구나, 시도하는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 자,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이제 뭐 워낙에 해리스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아서 이런 쪽을 다 일일이 언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은 패스를 하고요. 카페24 활성화 데이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들 좀 빠지다가 N자로 올리는지 이 정도 흐름만 좀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한 주 무더운 한 주가 될 텐데 더위 조심하시고 시장 어려운 장 속에서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도 시장 주도주 안에서 네, 계속 시장 관찰하시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때 보시는 전략으로 서서히 천천히 한 방에 뭘 하려 하지 마시고 서서히 천천히 시장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시점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